밤 10시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은 말똥말똥.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다시 보니 4시. 결국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고 맞이하는 하루. 이런 날이 며칠이 아니라 몇 년째 이어지고 계신가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약 없이는 잠을 못 잘까봐 두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지끈지끈.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싶어서 눈물이 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72세 신경과 전문의 김태우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8년 동안 수면장애와 자율신경계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작은 클리닉에서 매주 어르신들을 만나며 상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수면장애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비상신호라는 것, 그리고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7세 박영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2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됐죠. 수면제 3종류를 복용하고 계셨지만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간 수치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일주일만 실천하셨더니 첫날부터 새벽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2주 후에는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이셨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귀 뒤에 있는 특정 부위를 자기 전에 3분만 눌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박영숙 어르신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드는 방법, 새벽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는 비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해지는 기적, 불안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오늘 무료로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우리 주변에서 밤마다 고통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귀 뒤 지압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8년 동안 수천 명의 불면증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누우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온몸이 긴장돼서 풀리질 않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혹시 이런 증상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마음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율신경계.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하는 일들이 있죠?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일. 이 모든 걸 담당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이 자율신경계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 긴장하고 흥분하고 활동할 때 작동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 이완하고 쉬고 잠잘 때 작동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만 계속 흥분한다는 겁니다. 몸은 계속 위험해, 도망가야 해 라고 외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잠을 못 자면 몸에 염증이 쌓이고, 염증이 쌓이면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으면 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최동수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염증 수치가 높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고 밤에는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 피곤하고 또 밤이 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이게 끝이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불면증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통증, 염증, 우울감, 소화불량, 고혈압까지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없지만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신경계가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귀 뒤에 있는 안면 부위, 정확히는 귓불 바로 뒤쪽 움푹 들어간 곳, 이곳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지나갑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심장, 폐, 위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이 바로 부교감신경의 핵심입니다. 귀 뒤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몸 전체가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하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가 되는 거죠. 인천 남동구에 사는 69세 김순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4종류나 드셨고 밤만 되면 불안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하셨죠.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리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사는 게 무서워요. 밤이 오는 게 두려워요. 또 잠 못 자면 어쩌나?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김순희 어르신께 귀 뒤 지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죠. 첫날 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귀 뒤를 3분간 눌러주셨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선생님, 믿어지세요? 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안 깨고 잤어요. 꿈인가 싶어서 눈을 뜨고 또 감고 했어요.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목소리도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잠자는 시간이 행복해요. 지금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시고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신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귀 뒤를 누르는 게 왜 이렇게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미주신경 직접 자극. 귀 뒤 움푹 들어간 부위에는 미주신경의 귀가지가 지나갑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신경이 직접 반응해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안전해. 긴장 풀어도 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두 번째 이유. 심장 박동 안정화.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귀 뒤 지압 3분 만에 심장 박동이 분당 10에서 15회 감소한다고 합니다. 두근거림이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 이유.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많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미주신경 자극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대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 이유. 근육 이완 효과. 귀 뒤를 누르면 주변 근육들,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이 함께 이완됩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하면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굳는데 이 부위가 풀리면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2019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매일 귀 뒤 지압을 하게 했더니 85%의 환자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그중 60%는 수면제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이 아니니까요. 그럼 수면제와 뭐가 다를까요? 수면제는 억지로 뇌를 잠재우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를 강제 종료하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꺼지지만 시스템에 무리가 갑니다. 하지만 귀 뒤 지압은 다릅니다. 몸이 스스로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거죠. 시스템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거나 몸이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운하고 상쾌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겁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2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먼저 귀를 만져보세요. 귓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셨죠? 이제 귓불 바로 뒤쪽으로 손가락을 옮겨보세요. 뼈가 만져지시나요? 그게 바로 유양돌기라는 뼈입니다. 그 뼈와 귓불 사이 딱 중간 지점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부드럽게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바로 거기입니다. 그곳이 왕골혈이라는 지압점입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신가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귀를 앞으로 살짝 접어보세요. 귓불 뒤에 숨어 있던 부분이 드러나죠? 거기서 가장 움푹 들어간 곳, 바로 그곳입니다. 위치를 찾으셨다면 이제 지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 준비. 검지와 중지 2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양손을 동시에 사용해서 양쪽 귀 뒤를 함께 누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압력 조절.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아프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시원하면서도 약간 찌릿한 느낌이 드는 정도. 10점 만점에 5, 6점 정도의 압력이면 딱 좋습니다. 세 번째, 지압 시간. 한 번 누를 때 3초간 천천히 누르고 3초간 유지하고 3초간 천천히 뗍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9초입니다. 이걸 20회 반복하면 약 3분입니다. 네 번째, 호흡과 함께. 누를 때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유지할 때는 숨을 멈추고 뗄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후 하고 길게 내쉬는 거예요.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손톱으로 찌르면 안 됩니다.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살로 눌러야 합니다. 둘째, 너무 빠르게 꾹꾹 누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리듬을 타듯이 해야 합니다. 셋째, 한쪽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양쪽을 동시에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넷째,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최소 30분은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하지만 꼭 자기 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낮에 불안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긴장돼서 어깨가 딱딱할 때, 이럴 때도 귀 뒤를 3분만 눌러주면 놀랍도록 마음이 안정됩니다. 귀 뒤 지압이 익숙해지셨다면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뒤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 딱 중앙에서 양쪽으로 2cm씩 떨어진 곳, 거기에도 중요한 지압점이 있습니다. 풍지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함께 눌러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3초 누르고 3초 유지하고 3초 빼고 20회 반복. 귀 뒤 3분, 목 뒤 3분. 총 6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꼭 시작해 보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어땠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뒤 지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계속 불면증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지압을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새는 양동이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을 먼저 막아야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반드시 고쳐야 할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소화 기능이 느려집니다. 특히 밤 8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밤새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율신경이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음식들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라면, 치킨,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 소화하는데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 오후 2시 이후는 금물입니다. 초콜릿, 케이크, 사탕 같은 단 음식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각성시킵니다. 술, 잠이 온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얕은 잠만 자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7시 전에 마치시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제일 흔하면서도 제일 나쁜 습관입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 모두 다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속입니다. 지금은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2세 송기철 어르신은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소파에서 2시간씩 낮잠을 주무셨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너무 피곤해서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악순환을 만듭니다. 낮에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에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낮에 또 자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수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낮잠은 아예 자지 마세요. 정 힘들면 오후 2시 이전에 20분만 자세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낮에 졸리면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가벼운 산책, 집안일, 스트레칭 뭐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잠이 달아납니다. 다음은 여러분 침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불이 환하거나 텔레비전이 켜져 있거나 온도가 너무 덥거나 춥지는 않으신가요? 숙면을 위한 침실 환경은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완전히 어둡게.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고 전자기기의 LED 불빛도 가리세요. 둘째,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조용하게.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넷째, 편안하게. 베개와 이불은 본인에게 맞는 걸로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벌써 12시야 7시간은 자야 하는데 또 새벽에 깰 거야 분명히.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잠에 대한 두려움이 잠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해결책은 역설적입니다. 잠을 포기하세요. 오늘 못 자도 괜찮아. 내일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신기하게도 잠이 옵니다. 잠은 쫓으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다가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습관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습관들은 38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들만 모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몸에 익히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는 겁니다. 최소 10분, 가능하면 30분. 왜 햇빛이 중요할까요? 우리 눈에 햇빛이 들어오면 뇌는 지금은 낮이구나. 활동할 시간이야 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중요한 이유는 밤이 되면 이게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쬐면 낮에 각성 상태가 좋고 밤에 수면 호르몬이 잘 나와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흐린 날에도 괜찮습니다. 실내 조명보다 훨씬 밝으니까요.
낮에는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심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전남 광주에 사는 70세 배성민 어르신은 매일 오후 3시에 동네 공원을 30분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걷기가 싫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나가서 걷다 보니까 오히려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꼭 잠이 잘 와요. 운동하는 시간은 오전이나 오후가 좋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너무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몸이 흥분해서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면 집에서 스트레칭만 해도 좋습니다. 팔을 쭉 펴고 목을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다리를 쭉쭉 펴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풀리면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세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됩니다. 15분 정도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면서 따뜻한 물로 목과 어깨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왜 따뜻한 목욕이 숙면에 도움이 될까요? 목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욕 후 12시간이 지나면 체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체온이 내려가니까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손주가 전화해서 감사했다. 저녁 식사가 맛있어서 감사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을 높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잠이 잘 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불면증과 귀, 지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면증을 겪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증상도 함께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잠도 못 자는데 가슴도 두근거리고 숨도 차요.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돼요.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불면증, 통증, 염증, 소화불량, 우울감. 이 모든 게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지금부터 불면증과 함께 오는 증상들, 그리고 이것들을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감. 경북 포항에 사는 72세 조은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밤만 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쿵쿵거리고 숨이 막혀요. 119를 불러야 하나 싶을 정도로 무서워요. 심장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집니다. 해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귀 뒤 지압.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둘째, 복식 호흡. 배를 불룩하게 내밀며 4초간 들이쉬고 7초간 참고 8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10회 반복하세요. 셋째, 손목 지압. 손목 안쪽, 손바닥과 팔이 만나는 곳에서 손가락 3개 정도 위로 올라간 곳. 거기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심장이 진정됩니다. 조은희 어르신은 이 방법을 2주 동안 실천하셨더니 밤에 가슴 두근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몸 안에 염증이 쌓입니다. 그러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특히 이런 부위가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무릎, 어깨, 허리, 손가락 관절, 발바닥. 전북 전주에 사는 68세 이상철 어르신은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도 염증 수치가 높다고만 하고
약을 먹어도 계속 아파요. 특히 밤에 더 심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불면증 치료에 집중했더니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진 겁니다. 귀뒤 지압으로 잠을 잘 자게 되고 몸이 회복되면서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감소하고 더 잘 자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3개월 후 이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잠을 치료하니까 무릎이 나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진짜 안 아파요. 통증이 있으신 분들, 진통제만 먹지 마시고 잠부터 제대로 자세요. 그게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이 계속 나와요.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돼요.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자율신경은 위장도 조절합니다. 신경이 불안정하면 위장도 불안정해집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67세 신미경 어르신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5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속이 쓰리고 목까지 따가워요.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증상이 더 심해서 잠을 못 자요. 제가 귀뒤 지압과 함께 식습관 개선을 권유했습니다. 저녁 7시 이전에 식사 마치기,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피하기, 식후 30분 가벼운 산책, 잠들기 전 귀뒤 지압 3분. 한 달 후 신미경 어르신은 위장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선생님, 속이 편해지니까 잠도 잘 오고 잠을 잘 자니까 속도 더 편해지네요. 이게 선순환이구나 싶어요. 잠을 못 자면 마음도 아픕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잠을 못 자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우울감이 생깁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세 김영란 어르신은 우울증 약을 3년 동안 복용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계속 자고 싶어요. 근데 자려고 하면 또 잠이 안 와요. 정신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저는 수면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귀뒤 지압 아침 햇빛 쬐기 가벼운 산책 감사 일기. 이 4가지를 2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요즘 웃음이 나와요. 손주 보는 게 즐거워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 약도 중요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불면증, 통증, 소화불량, 우울감. 이 모든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고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좋아집니다. 귀뒤 지압 3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둘째, 귀뒤 완골혈을 자극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셋째, 귀뒤 지압은 귓불 바로 뒤 움푹 들어간 곳을 3초 누르고 3초 유지하고 3초 빼기를 20회 반복합니다. 넷째, 잠들기 30분 전이 가장 효과적이며 호흡과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다섯째, 저녁 늦게 먹기, 스마트폰 보기, 낮잠 자기, 카페인 섭취 같은 나쁜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여섯째, 햇빛 쬐기, 운동, 따뜻한 목욕, 감사 일기 같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째,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잠들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여덟째, 불면증과 함께 오는 통증, 소화불량, 우울감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8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귀 뒤를 3분 누르는 것.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3분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밤이 바뀌면 낮이 바뀌고, 낮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하면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오늘 밤 10시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9시 30분이 되면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귀 뒤를 3분간 눌러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4세 양수현 어르신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18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 4종류를 복용하고 우울증 약까지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과 비슷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접하시고 귀 뒤 지압을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밤 빠지지 않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새벽 3시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한 달 후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석 달 후 모든 약을 끊으셨습니다. 6개월 후 우울증도 나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시며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최근에 받은 문자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다시 빛이 들어왔어요.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밤이 두렵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양수현 어르신처럼, 박영숙 어르신처럼, 김순희 어르신처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잠 못 이루는 가족, 친구,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효과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댓글이든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를 듣는 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끝에 있습니다. 귀 뒤 3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하고 뿌듯해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2세 신경과 전문의 김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 행복한 아침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